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 모 중소기업의 부장입니다. 이제껏 부장 자리에 오르면서 수많은 야근을 해왔고 언제나 야근을 주로 혼자 해왔던 저였지만 이번 일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갑작스레 우리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야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팀이 밀고 나간 광고 프로젝트에 급한 수정이 필요했고 그걸 내일 오전까지 꼭 마무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직원 2명이면 할 수 있는 수정량이어서 부장인 저와 미스김이 함께 야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티끌 하나 없는 오차 없이 말끔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대리 과장급보다는 경력이 더 많은 부장급인 제가 일을 마무리하는 게 훨씬 수월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야근을 하게 된 것이고 제 밑으로 남자 직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더 노련했던 거죠. 그리고 저를 서포트해주며 빠른 일 처리와 솜씨로 발빠른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의 사람은 오직 미스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인 저와 미스김과 함께 야근을 하게 됐답니다. 회사의 급한 업무 처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둘은 군말 없이 야근을 했고 야근을 하던 날 일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야근 당일 오후 6시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와 과장 주임 등 모두가 제 앞에서 자신들이 대신 야근을 해야 하는데 부장님이 하셔서 어떡하냐고 아부를 떠는데 그냥 빨리 일찍 퇴근들 하고 내일 일찍 나와서 좀 거들어달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며 모두들 후다닥 퇴근하더군요. 사무실을 나가면서 조대리가 미스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부장님 잘 부탁해요, 미스김. 그러자 미스김은 걱정 말라고 했고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어느덧 미스김과 부장인 저와 단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야근은 저녁 9시까지 서로 바쁘게 일만 하며 숨가쁘게 흘러갔죠. 그런데 점점 허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야근을 하려면 뭐 좀 먹어야 하기에 허기 좀 채워야 야근이 가능했죠.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스김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부장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미스김이 하는 말이 회사 앞 골목에 정말 맛있는 도시락집이 있는데 지금은 끝날 시간이라서 배달은 안 될 것 같고 빨리 가서 사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스김은 지갑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고 저는 졸지에 사무실 안에서 혼자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미스김이 올 때까지 마저 일을 하던 찰나 저도 모르게 미스김 책상이 있는 자리에 눈길을 돌리니 미스김이 사무실에 신는 슬리퍼도 보였고 미스김이 늘 사용하는 볼펜도 보였고 그렇게 미스김의 손때와 향기가 묻어있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스김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갔고 사용하는 볼펜도 한번 만지작 거려보고 볼펜에서 나는 손때 묻은 향기를 저도 모르게 맡게 되었습니다. 볼펜인데도 냄새가 정말 좋더군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는 슬리퍼도 어디 한번. 하지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미스김 책상 서랍을 살짝 열어봤는데 빵꾸 난 그게 몇 개가 보이더군요. 분명히 신다가 빵꾸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뭔가 이끌리듯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어 제 책상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스김이 돌아오더군요. 양손엔 도시락을 들고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길래 전 왔냐고 했고 아무 일도 없듯이 미스김이 차려놓은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미스김이 하는 말이 부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먹자고 하면서 도시락을 갖고
의자를 당겨 제 옆자리로 와 찰싹 붙어서 앉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미스김이 신경이 쓰이고 심장도 콩닥콩닥거리고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젓가락질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수전증이 있는 것 마냥 손이 떨리고 국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려고 하면 국이 덜덜덜 떨리는지 정말 미스김 보기도 창피할 정도더군요. 그 모습을 본 미스김이 부장님 어디가 안 좋으시냐고 하길래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니까 미스김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부장님, 제가 먹여드릴까요? 순간 전 귀를 의심한 듯 싶었습니다. 놀란 토끼 눈으로 미스김을 쳐다보니 미스김이 갑자기 방글이 웃으며 부장님도 참 농담이에요, 농담. 이러면서 다시 도시락을 맛있게 먹더군요. 저도 참 다 늙어서 주책 같았습니다. 농담 하나도 저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니 말입니다. 아무튼 서로 도시락을 다 먹고 나니 미스김이 먼저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 좀 하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라고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꾸 아까 몰래 가져온 게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미스김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미스김이 휙 들어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니 미스김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까 서랍을 열다가 흘린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뭔가 안심이 됐습니다. 저도 그냥 맞다고 하며 그래서 주우려고 한 거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미스김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매진하더군요. 저도 똑같이 업무에 매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에 불과했습니다. 자꾸 미스김이 신경 쓰였고 어둡고 조용한 회사에서 사무실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같이 있으려니까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들고 땀까지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미스김이 저를 잠시 보더니 부장님, 냉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라고 하길래 저는 그러라고 하면서 냉커피를 타달라고 하니까 미스김이 탕비실에 가서 냉커피를 타오는 것이었습니다. 2잔을 타왔는데 냉커피를 타오면서 미스김이 갑자기 아까처럼 의자를 당겨 제 옆자리로 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제 자리로 갈게요. 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미스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나한테 바라는 거라도 있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 걸까? 등등 별의별 생각이 났지만 제가 먼저 뭐라고 하기엔 좀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미스김을 의식하면서 냉커피를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냉커피를 양복바지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놀랍게 미스김이 어쩌냐고 하면서 티슈를 가져와서 이곳저곳을 닦아주더군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양복을 버린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는데 급하게 제 양복 여기저기를 닦아주는 미스김한테 더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때부턴 정말 미스김이 미스김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냥 여자로 보였고 이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저와 나이 차이도 있고 아주 어린 막내 여동생뻘이거나 삼촌뻘인 저이지만 미스김이 그렇게 여자로 보이니 저로서도 어찌할 바 모르겠더군요.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가 넘어갔고 그렇게 미스김을 의식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미스김을 쳐다보니 미스김도 피곤하고 졸린지 자꾸 연신하품을 해대더군요. 그러지 말고 한숨 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밀린 일도 있었고 그런 말조차 하기가 이상하게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더 미스김을 의식하면서 일을 했고 미스김도 피곤함을 이기면서 계속 업무에 매진했죠.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졸았다고 생각하고 책상에서 눈을 떠보니 어느덧 사무실 창밖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였죠. 그리고 제 자리 바로 옆에서 미스김이 엎드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왜 내 자리에서 엎드려 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미스김과 함께 다른 짓을 한 건 아니겠지? 그냥 미스김이 내 자리에 와서 잠들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 차림새를 보니 멀쩡했습니다. 어쨌든 야근은 잘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미스김과 협업한 야근으로 인하여 오전까지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 건은 다행히 잘 해결이 됐고 우리는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스김을 부르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미스김과는 그 야근으로 인하여 부장과 직원 이상의 감정이 더 싹트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근이 있으면 언제나 서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우리였죠. 미스김도 한 번씩 저를 보면서 마음에 있다는 표정을 던지곤 하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부장이라서 잘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장 이상의 감정이 있어 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착각이라면 착각이겠지만 착각치고는 너무 여러모로 미스김도 저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무튼 미스김은 참 예쁘고 좋은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여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한다는 게 저로선 참 복받은 것이라 여겨지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느 날처럼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집에서 자고 있는데 위층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저 집은 내가 이곳으로 이사오고 나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싸우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다. 그날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싶고 자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그런지 매번 싸웠다, 안 싸웠다를 하는 위층에 사는 중년의 부부. 그렇게 한참 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난 또 싸우다 말겠지 생각하여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들린다. 난 놀라서 현관문 쪽에 나가 바라보니 위층에 사는 50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불쑥 들어온 것이다. 머리는 산발이 돼서 다 헝클어지고 눈에는 큰 멍이 자리 잡고 그리고 손에는 방금 생긴 상처도 보인다. 그런 아줌마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문 밖을 응시하며 벌벌벌 떨고 있다. 난 현관문을 분명히 제대로 잠근 것 같은데 오늘은 깜빡하고 문단속을 제대로 못했나 싶었다. 그러니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 불쑥 들어올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니 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우리 집에 불쑥 들어와 몸을 숨기는 이 아줌마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난 다 알면서도 아줌마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정말 미안하다며 지금 밖에 나가면 남편한테 얻어맞고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말한다. 난 그래서 아줌마에게 아저씨가 찾아 들어오면 어쩔 거냐고 물으니 여긴 어차피 총각네 집이고 자기 집도 아니지 않냐며 자기가 여기로 들어왔다는 걸 자기 남편은 모를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딱 1시간만 숨어 있다가 남편이 못 찾으면 그때 나가서 친정집으로 간다고 하는 이 아줌마. 난 그런 아줌마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럼 딱 1시간만 일하며 더 이상은 계실 수 없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걱정 말라며 아까 보니까 자고 있던 중 같던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마저 자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참 어이가 없었다.
잠은 다 깨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잠을 잘하니. 게다가 저렇게 우리 집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맘 편히 눈 감고 잠이나 잘 수 있을까? 난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서럽다는 듯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근데 그 눈물을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소리 없이 서럽게 막 울고 있길래 난 아줌마가 너무나 안쓰럽게 다가왔다. 난 그런 아줌마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내와서 드시라고 말했고 아줌마는 울면서도 유자차를 손으로 받아든다. 그러면서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놀란 듯 아 뜨거 그러는데 난 조심히 마시지 그렇게 들이키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나보고 유자차가 뜨거우면 뜨겁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었냐며 어이없는 말을 한다. 당연히 유자차가 뜨겁지. 아무튼 아줌마는 그렇게 유자차를 마셨고 나에게 자기 하소연을 그때부터 늘어놓기 시작한다.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 가까이 다 되어가지만 이렇게 남편한테 얻어맞고 사는 여편네는 세상 천지에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죽던지 남편이 죽던지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이 싸움이 끝이 날 거라고 말하는데 난 아줌마에게 그럼 이혼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러고 싶지만 남편이 절대 이혼을 안 시켜준다고 말한다. 그때였다.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난 놀라 인터폰을 보니 위층 아저씨다. 보니까 아줌마를 찾는 눈치였다. 난 아줌마에게 아저씨가 밖에 온 것 같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놀라며 절대 이 집에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모른 척할까 하는데도 아저씨는 계속 우리 집 현관문 벨을 누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자기 무서우니까 일단 화장실로 숨는다고 말한다. 그렇게 아줌마는 우리 집 화장실로 들어갔고 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 나가니 위층 아저씨가 나에게 자기 마누라 못 봤냐고 물어본다. 난 그래서 아줌마가 여기 왜 오시냐며 못 봤다고 말하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분명히 이쪽으로 간 거 봤는데 이쪽은 막다른 길이고 막다른 집이어서 가면은 우리 집밖에 없는데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며 절대로 아줌마를 못 봤다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갑자기 나에게 이놈의 여편네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말을 한다. 그 모습을 보니 아줌마가 참 안쓰럽게 다가왔다. 저 아저씨 술도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폭해 보이는지 꼭 아줌마를 때려 죽일 셈처럼 난폭하게 군다. 난 그렇게 아저씨를 돌려보내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간 아줌마에게 밖에서 노크를 하며 아저씨 이제 갔다며 안심하라고 하면서 나와도 좋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이내 화장실 안에서 그러냐며 고맙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아줌마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난 그래서 아줌마 이제 나와도 된다고 다시 말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총각 미안한데 화장실에 들어오니 볼일이 보고 싶어졌다면서 볼일 보고 씻고 나간다고 하는 거다. 난 황당했지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거실에서 아줌마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아줌마 30분이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한다. 난 다시 아줌마에게 노크를 하며 언제 나오시냐고 말을 하니 아줌마는 씻는 김에 피로도 풀 겸 지금 욕조에서 반신욕 좀 하고 있다며 30분 있다가 나간다고 말한다. 참 낯짝도 두꺼운 아줌마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반신욕을 한다니 하는 수 없이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30분 뒤에 나왔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까 남편한테 맞은 데 아파서 그러는데 약 좀 발라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난 그래서 집에 있는 빨간 약과 후시딘으로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었더니
아줌마는 총각이 발라줘서 그런지 정말 금세 나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시 아줌마는 보다시피 옷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좀 편한 옷 없냐고 하길래 난 아줌마에게 이제 안 가시냐며 벌써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시간이 넘어간다고 말하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지금이 밤 11시인데 어딜 가냐며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얻어맞을 게 뻔하고 친정집에 가더라도 내일 아침 일찍 갈 테니 이왕 선심 쓰는 김에 아침까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아줌마.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아줌마를 이 밤에 내쫓기도 뭐했다. 그래서 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아줌마는 우리 집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불은 꺼졌고 집에 있는 허리띠로 선을 만들어서 난 아줌마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말을 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걱정 말라며 늙었지만 자기도 여자 아니겠냐며 그렇게 함부로 남자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말한다. 난 그렇게 아줌마 말을 믿고 너무나 피곤한 마음에 잠이 들어버렸는데 다음날 아침 난 기겁을 하고 말았다. 허리띠로 선을 만들어 놓은 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 어느새 넘어와서는 내 몸에 한쪽 발을 떡하니 올려놓고 골아떨어져 잠을 자는 것이다. 난 너무나 황당한 마음에 다리를 밀쳤더니 그 아주머니가 놀랐는지 눈을 떴고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는 정말 짜릿했다면서 총각이 그렇게 잘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다. 난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리에게 어젯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아니라면서 자기는 꿈속에서 나를 만났다며 꿈속에서 만나니 너무나 짜릿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날 갖고 싶어서 기도하듯 갈망을 하니 꿈에서도 만나게 해준 것 같다며 이건 분명히 우리 둘을 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러면서 아줌마는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아예 저돌적으로 나에게 조금씩 다가온다. 난 놀란 마음에 아줌마를 피해 도망가듯 하니까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보라며 야릇한 눈빛을 보내며 좁은 집안에서 나를 잡기 시작한다. 난 그렇게 여기저기 아줌마를 피해 다녔고 급기야 피할 곳이 없어진 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밖에는 벌써 윗집 아저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윗집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 우리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나를 잡으려는 아줌마를 발견하고서 이놈의 여편네 다른 남정네들이랑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랫집 총각한테까지 들이대냐고 하며 아줌마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아줌마는 맞으면서 아저씨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바람 안 핀다고 싹싹 빌고 있다. 보니까 이 아줌마 바람을 한두 번 펴본 게 아니었고 그의 아저씨는 매번 손찌검을 했던 것 같다. 아저씨는 나를 힐끔 째려보길래 난 아저씨의 눈빛이 무서워서 눈빛을 피했더니 아저씨는 아줌마를 데리고 우리 집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또 이어진 부부싸움 소리. 일방적으로 아줌마가 또 맞는 소리 같았다.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보아하니 바람을 여러 번 핀 저 아줌마가 맞을 짓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난 층간소음도 싫고 더 이상 저 집이랑 엮이기가 싫어서 후에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들뻘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위층 아줌마가 나까지 꼬시려고 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참 대단한 아줌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오래전 일이라 한번 얘기해보겠다. 때는 내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 일이었다. 난 수능을 보고 붙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내 고향이 경상도다 보니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었다. 부모님은 농사일밖에 모르시는 완전한 촌분이시고 나 또한 여기서 벗어나 본 적 없는 삶을 살았던 세월이었는데 그래도 대학 생활은 서울에서 해야 할 것 같았기에 당시에 비상한 머리로 수능을 붙어서 서울에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학비며 조그만 하숙집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정도는 보내주셨다. 내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지낸 곳은 대학가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하숙집이었는데 내가 당시 20대 초반이고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걸로 기억한다. 그 하숙집에는 나 포함 하숙생이 총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들이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 하숙집은 정말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너무나 더운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선풍기 하나에만 의존해야 했던 시기였고 오래된 건물의 집에 에어컨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하숙집 아줌마는 늘 어깨와 소매가 다 드러나는 민소매 옷을 자주 입으셨는데 어쩔 때는 단둘이 하숙집 아줌마와 가끔 TV를 볼 때면 뭔지 모르게 민망함이 찾아오곤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하숙집 아줌마로만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제 성인이고 대학생이란 생각이 들다 보니 그렇게 나이든 여자라고 해도 팔을 훤히 드러난 옷을 입고 같이 TV를 보는 게 여간 신경 쓰였던 모양이다. 그날도 이른 6월의 한여름이었고 휴일을 맞아 하숙생 2명은 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난 하숙집 아줌마와 단둘이 있었는데 하숙집 아줌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은 엄마인 하숙집 아줌마랑 같이 사는 게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가족과 지내다가 주말이면 늘 하숙집으로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녀석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그런지 나한테 늘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곤 했었다. 난 그때마다 하숙집 아줌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녀석에게 공짜 과외를 조금씩 해주곤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날도 휴일을 맞이하여 아들이 찾아왔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전화를 받고 하룻밤도 안 자고 그날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다른 하숙생들도 제각각 다 집으로 내려간 상태라 그래서 정말 그 하숙집에는 하숙집 아줌마와 나만 단둘이 남게 된 것이다. 아줌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서 난 내 방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추적추적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여름밤에 더위를 적셔주는 비인 것 같다. 그런데 빗소리와 함께 아줌마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빗속에서 허겁지겁 빨랫줄에 널린 빨래를 걷고 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아쉬운 한탄을 하면서 낮에 다 손수 빨래에 놓은 건데 좀 좋아 라고 하시는데 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빗속에서 빨래를 걷는 걸 도와드렸다. 그렇게 아줌마와 빨래를 다 걷고 아줌마가 생활하시는 방에 빨래를 놓아드리니 아줌마가 나를 보고 인구 총각 고마워? 라고 한다. 그래서 난 그냥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아줌마가 있는 방에서 나왔다. 왜냐면 그 방에서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아줌마의 모습이 정말 뭐랄까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마치 나를 유혹하는 모습과도 같았다고 할까? 물론 아줌마가 날 대놓고 꼬시는 게 아니지만 왠지 내가 그 아줌마에게 흑심을 품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 말이다.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하숙집 아줌마로 여겨졌는데 아줌마가 달리 보였나 보다. 난 아줌마가 있는 방에서 나와 잠시라도 흑심을 품었던 나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듯 혼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가서 과제를 작성하고 있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인구 총각, 이리 나와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비 오는 날에는
전과 부침개를 부쳐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하숙집 아줌마가 옷을 갈아입고서 김치전을 부치는 냄새가 내 방까지 솔솔 퍼지기 시작한다. 난 잠시의 허기를 채울 겸 대답을 하고 나가니 한 상 가득 부침개가 차려져 있다. 그리고 거기엔 막걸리도 같이 있었다. 아줌마는 내게 잔을 건네며 인구 총각? 술할 줄 알지? 네 그럼요. 난 대답을 하고 술잔을 받아들어 아줌마가 따라주시는 막걸리를 들이켰다. 아줌마는 술을 마시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휴 잘 마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종종 술상도 봐주는 건데 라고 하시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줌마의 모습이라 살짝 당황스러웠다. 난 젓가락으로 김치전을 들어 입에 넣어보니 바삭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김치전이 정말 맛있었다. 막걸리랑 먹으니 너무나 맛있어서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새 접시 가득 비워진 김치전. 아줌마는 그걸 보고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금방 더 부쳐온다며 접시를 갖고 주방으로 가신다. 그때 난 잠깐 주방 쪽을 힐끔 봤는데 전을 부치시는 아줌마의 뒤태가 참 예뻐 보인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순간 생각이 들었다. 저 아줌마 정도면 남편한테 사랑받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혼자 사실까 하는 생각 말이다. 보아하니 남편은 죽지 않고 이혼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걸까 하는 온갖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갈 때쯤 아줌마가 김치전을 다시 접시에 담아 가지고 오신다. 나보고 더 먹으라고 하면서 내어주시는데 시골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김치전보다 훨씬 맛있다. 막걸리랑 같이 먹으니 정말 꿀맛이다. 그때 아줌마가 화투패를 꺼낸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인구 총각 화투 칠 줄 알아? 네 조금은요. 그럼 내 상대 좀 해줘. 혼자 치기 너무 심심하네. 그래서 상대가 되어 드렸는데 치렁치렁한 금색의 큰 귀걸이를 하고서 화투패를 든 아줌마 손이 눈에 들어온다. 빨갛게 칠한 매니큐어에 빨간색 화투패를 들었는데 그 모습이 참 여자여자해 보인다. 거기에 역시 빨갛게 칠한 페디큐어까지 바르셨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빨갛게 칠한 엄지발가락에 낀 모습이 고스톱을 잘 치는 고수 같으면서도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퇴폐미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난 아줌마와 같이 화투를 치면서 잠시 아줌마의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였다. 아까 먹은 막걸리의 술 기운이 올라왔다. 막걸리는 먹기에는 좋은데 왜 이렇게 뒤끝이 안 좋은지 자꾸 술 기운이 올라오자 아줌마는 화투를 치시며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졸린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하자고 한다. 이번에는 져준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정말 같이 화투 치는 게 재밌나 보다. 그렇게 또 그 판이 끝나니까 다시 또 아줌마가 졸린 날을 보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고 또 그러신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번 더 해드렸고 난 술 기운에 쓰러질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제서야 아줌마가 몸 안 좋으면 잠깐 여기서 눕고 다시 치자고 한다. 그래서 난 아줌마 말에 따라 그냥 내 방이 아닌 화투를 치던 이 방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아침 해가 밝은 느낌이 든다. 아줌마는 일찍 일어나서 주방 일을 하고 있다. 난 아줌마가 나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내 방으로 건너간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시는 말이 왜 그러냐며 더 자도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내게 띄우시는데 그 미소의 의미가 당최 뭔지 모르겠다. 대체 난 여기서 잠들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막걸리에 취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지만 뭔가 그냥 평범하게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않은 찝찝함이 흐른다. 그 뒤부터 하숙집 아줌마는 다른 하숙생들과 달리 유독 내게 잘해준다. 계란 후라이도 몰래 해주고 과일도 몰래 깎아
깎아서 준다. 하숙비도 밀려도 되니 천천히 내라고 한다. 부담스럽다. 이 아줌마가 왜 그러지? 분명 무슨 낌새가 느껴지긴 하는데 확실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가 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이면 그때의 하숙집 아줌마가 아직도 생각이 난다. 그 골목 그 자리에 아직도 하숙집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번쯤 옛 추억을 생각해서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뭔지 모르게 찾아갈 용기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